여러분, 오늘 알려드리는 이 물건들은 우리 풍수에서 말하는 가난을 부르는 물건들입니다. 네, 이 물건들은 절대 집안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혹 이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얼른 바꾸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분명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원인이 없이 생겨나는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풍수에서는 집안이 가난해지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집안에 있다면 그 집은 무조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지금 아무리 큰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는 사라지고 가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옷걸이에 꼭 신경을 쓰십시오. 이것은 가난을 부르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옷을 바닥에 두면 가난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옷을 그냥 툭 던져두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절대 앞으로는 옷을 소파나 의자에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옷을 거실 때는 반드시 플라스틱이나 나무 옷걸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절대 세탁소에서 얻어온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마 분명 여러분들은 옷을 한꺼번에 세탁소에서 찾아오실 것이며, 또 이것을 그대로 옷장에 거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것은 가난을 부르는 행동으로 이 옷들은 모두 다른 옷걸이로 옮겨서 옷장에 거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세탁소에 철제 옷걸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가정이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그 집은 무조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어느 집에든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네, 거울을 두는 위치나 거울을 두지 말아야 할 위치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집안으로 부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실에 큰 거울이나 전신 거울을 꼭 두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 거울에 금이 가거나 또 깨어져 있으면 무조건 그 집은 돈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창문도 거울의 일종입니다. 하여 항상 자주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해 두셔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하면 절대 돈으로 인한 고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도마나 칼이 불안하면 그 집은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식복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도마와 칼입니다. 네, 이것은 음식을 조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건이니까요. 물론 그 외 냄비나 프라이팬 등도 다 그러할 것이나 특히 이 도마와 칼만은 꼭 신경을 쓰시도록 하십시오. 네, 이것이 더럽거나 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은 무조건 돈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집안에서 칼 관리만 잘 하셔도 최소한 돈 문제로 인해 크게 고통받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창가가 더러우면 그 집은 무조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부잣집에 가보면 어디를 막론하고 무조건 창가와 창틀은 아주 깨끗합니다. 네, 이곳은 태양이 비치는 곳이고 집안으로 가장 많은 양기가 들어오는 곳이며, 아니 거의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든 음양의 기운이 맞지 않으면 무엇이든 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특히 풍수에서는 음기가 강한 집은 무조건 몰락하는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말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양기가 좋아야 번영하는 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이 말은 창문이 깨끗하고 창가가 깨끗하고 또 창틀이 깨끗하면 항상 이곳으로는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 늘 번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친구나 친구 아래가 더러우면 그 집은 무조건 가난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더러운 집이 부자인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침대 아래가 더러운 집에 번영의 기운이 잘 살아나는 경우 역시 절대로 없습니다. 네, 과거로부터 잠을 잔다는 것은 새로운 번영을 위한 준비라고 말을 하였고, 또한 잠을 편하게 자야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도 말을 하였습니다. 하여 여러분,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침대 아래에 먼지가 가득 있다면, 또 더러움이 가득 있다면 절대 이곳 주변에서 좋은 기운이 생성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나쁜 기운을 여러분은 밤새 마시고 또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건강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삶의 원기마저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 아래 그리고 그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세요. 여섯 번째로, 화장실에 조명이 흐리면 그 집은 무조건 가난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 화장실은 집안에 재물운이 생성되는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은 집안에서 음기가 가장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집안에는 항상 음양의 기운이 맞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네, 이 화장실에서 양기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조명이 거의 유일합니다. 하여 조명이 흐리거나 껌뻑거리거나 하는 것은 가난의 상징이 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자주 보는 TV에서도 가난을 상징하는 영상으로 화장실에 흐린 조명과 또 탁한 조명이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의 조명은 밝게 화사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은 절대 금전적인 몰락을 겪지 않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쓰레기를 쌓아두지 마세요. 그리하면 분명 여러분은 가난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쓰레기를 집 안으로 들이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네, 간혹 남이 버린 것들을 아깝다고 주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여러분, 영락없이 이런 집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또 이 불행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반복이 되게 됩니다. 물론 집안에 있는 쓰레기 역시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모아서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쓰레기통 역시 자주 씻거나, 그리고 비닐 같은 것들을 씌워서 사용을 하셔서 무조건 더러움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하십시오. 여러분, 특급 호텔들에서 휴지통이 잘 보이지 않고 찾기가 어려운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휴지통이 없으면 불편하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부자들은 정말 이 휴지통이 눈에 보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너무 눈에 띄어서도 또 많아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여러분 식탁에 올려진 물건이 많으면 그 집은 무조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이 식탁은 예전으로 치면 밥상인 것입니다. 지금도 과거 우리 고택들을 찾아가 보면 곱게 칠해진 밥상들이 많이 눈에 보이곤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 보관을 하였기에 그러한 것이겠죠. 맞습니다. 밥상 더러운 집이 가난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라는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는 가능한 무엇이든 올려두지 마세요. 특히 밖에서 사용하였던 물건들을 그냥 식탁 위에 올려두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십시오. 아마 분명 여러분들은 택배박스나 택배받은 물건들을 그냥 식탁 위에 올려두고 그곳에서 물건들을 꺼내시는 경우가 참 많으실 거예요. 네, 이런 행동이 바로 가난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무엇이라도 가능한 식탁 위에는 올려두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로, 여러분 무조건 사람이 먼저입니다. 가난해지지 않을 마음, 부자가 될 마음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모든 부는 바로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아니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먼저 규칙적인 생활과 부지런함 등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옆에서 보면 반드시 표가 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세상 그 무엇도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것이며, 이 마음이 바로 부자와 가난뱅이를 만든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안에 있으면 가난을 부르는 정말 두어서는 안 되는 9가지 물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